드라마제니입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디어 가성호가 돌아왔네요. 우리는 처음부터 가성호가 떠났다는 걸 믿지 않았었는데요. 가성호가 그런 연극을 한 건 모두 가선영이 저지른 예림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가선우와 만난 김영란은 재빨리 USB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기로새의 발 아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네요. 사실 김영란이 옥신각신 시간을 끌 때 우리 모두는 애가 탔었죠. 그 속의 영상이 세상에 나와야 예림이 사건 저지른 범죄자가 바로 가선영이라는 걸 밝힐 수가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증거는 기로새 발 아래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요? 아니죠. 그 중요한 영상이 그렇게 허무하게 공중분해될 수는 없는 일이죠. 사실 USB에 들어있는 증거 영상은 원래 가선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었죠. 가선우는 수정호텔 878호에 묵고 있다면서 가선영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선우는 가선영이 가진 주식을 모두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었죠. 무슨 엉뚱한 말을 하냐는 가선영에게 자신이 중요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것과 주식을 맞바꾸자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직접 만나기로 한 가선영은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고 하수인들만 들이닥쳐 가선우를 잡아가려고 했던 일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 가선우는 그 영상을 가선영 핸드폰으로 전송했었죠. 15년 전 뉴욕에서 가선영이 예림이를 해쳤던 바로 그 영상인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가선영은 가선우를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나인 자신을 들먹여놓고 기업 운영 능력이 없다고 했던 가선우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공개되는 일이 생기자 가선영은 그때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눈에 불을 켜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거기다 가선우가 예림이 사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선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그 영상을 확인까지 하고 나서는 눈엣 가시 같은 가선우를 더 이상 존재하게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래서 아예 가선우라는 싹을 없애버려야겠다 계획을 했던 것이었네요. 결국 기로새가 그 일을 해결해 준 것이고요. 가선우를 쓰러뜨린 기로새는 김영란까지 해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기로새는 뭔가 지령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스스로 자신을 던져버리고 말았네요. 기로새가 세상을 떠났다는 한비서의 보고를 받는 가선영의 표정으로 봐서 이미 그것까지 계획에 들어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도대체 자신의 부모까지 스스로 해쳤던 극악무도한 기로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선영의 말에 생명까지 좌지우지 해버렸던 것일까요? 사실 그 해답 역시 가선영이 쥐고 있습니다. 처음 가선영과 기로새가 만나게 된 건 기로새가 부모님을 해치고 경찰에 갇혀 있을 때였죠. 가선영은 연극 심리치료봉사를 명목으로 그곳을 방문했었는데요.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던 기로새가 결국 가선영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건 가선영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라는 게 사실 황당하게도 기로새가 부모를 해친 것에 대한 것인데요. 가선영은 지저분한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유해한 인물들은 반드시 처리해버려야 한다고 했죠. 기로새 부모 역시 그 대상이었고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자신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로새는 아주 신이 나서 예림이를 해치는 일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 같은 걸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선영은 처음부터 예림이를 없애는 도구로 기로새를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척 연기를 하며 그때부터 정서적으로 기로새를 지배하기 시작했었네요. 바로 얼마 전 김영란을 없애버리려고 기로새를 성당으로 불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기로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깍듯이 교수님이 시킨 일 바로 해내겠다며 약속을 했었는데요. 가선영은 그렇게 이용을 하기 위해 봉사를 빌미로 해선 기로새 같은 사람을 일부러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해쳐줄 하수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가선영이 기로새를 가스라이팅하게 되고 기로새는 가선영이 시킨 건 무엇이든지 하는 더욱 이상한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이네요. 하지만 특이한 건 기로새가 카톨릭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전동민이 표정우와 함께 찾아간 기로새의 집은 성당에서나 그러하듯이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으로 창문들을 꾸며 놓았었는데요. 더구나 탁자 위에 펼쳐놓은 성경책은 매우 인상적이었죠. 기로새는 가선영에 의해 더욱 이상한 인격체로 변화하면서도 한편은 성당으로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김영란을 계획대로 망가뜨리지 못하면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거라 결심했던 것 같은데요.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놓아버린 일이 가선영의 뜻으로만 행해진 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종교가 자신의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르는 일과 종교적인 믿음이 배치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결국 다 놓아버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로새나 가선영이나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긴 했지만 기로새에 비해 가선영은 훨씬 악독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일만 해도 가선영은 15년 전 예림이 사건을 저질렀죠. 그리고 이번엔 자신의 친동생 가선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김영란까지 함께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김영란 역시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도록 전동민을 미끼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알고 보면 오래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자신의 친엄마 이민정에 대한 일입니다. 가선우는 얼마 전 병원에 억압돼 있을 때 이상한 트라우마를 겪었었죠. 아주 어릴 적 누군가가 자신처럼 침대에 붙들려 발버둥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보, 제발 나를 도와줘. 선영아, 선우야. 이것 좀 풀어줘, 제발. 소리치던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네요. 그리고 뒤에서 그 일을 조종해 아버지를 억압한 사람은 바로 친엄마 이민정이었던 건데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엄마 이민정은 자신들 공장의 공장장 가성호와 결혼을 했던 것이죠.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발버둥치던 당시 어린 가선우와 가선영은 함께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가선우와 달리 가선영은 분노의 눈빛과 보일 듯 말 듯 입가에 미소를 동시에 짓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왜 저기 있어? 놀란 눈으로 묻는 선우의 말에 엄마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똑똑히 봐도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자신 남편을 그렇게 만든 것도 놀라운데 자식들에게 그런 현장을 보이면서 교육이라도 시키겠다는 식의 모습을 보였던 이민정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도 가선영은 미소를 지었었네요. 가선영의 그 미소는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정은 가성호와 결혼식을 올렸고 더구나 바로 그 다음에 엄마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엄마랑 결혼해서 한 자리 차지했으면 엄마 이렇게 될 때 같이 가버렸어야지. 이 말은 이민정의 장례식장, 이민정 영정사진 앞에서 가선영이 가성호에게 했던 말이었죠. 그것도 아주 엷게 미소를 지면서 말이죠. 가선영은 그 당시 학생이었지만 엄마 이민정이 당한 의문의 교통사고가 정말 우연이었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가성호만 남은 상황에 갑자기 가성호의 친딸 예림이가 나타나게 되었죠. 예림이는 미술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떠났지만 가선영은 뉴욕으로 찾아가 예림이 사건을 일으켜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가선영은 원초적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오로지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네요. 엄마 이민정이 중간에 가로채 가성호와 결혼했기 때문에 가선영은 엄마를 해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목표는 이민정과 가성호 두 사람이었지만 가성호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던 건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기로세 역시 가선영이 그렇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가선영이 기로세를 조종하지 않았다면 기로세가 예림이를 해치거나 가선우를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가선영 입장에서는 기로세라는 사람이 노출이 되면 15년 전 예림이 사건까지 들춰지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도록 부추겼던 것이었네요. 꽤 쓸모 있었는데 기로세가 그렇게 떠났다는 한비서의 말을 듣고 가선영이 했던 말은 단 한마디였네요. 자신의 손발이 되도록 만들어 결국 목숨까지 빼앗아 놓고는 물건이나 상품을 표현하듯이 꽤 쓸모 있었다는 한마디가 전부였는데요. 어쨌든 기로세의 마지막 결정은 한편 가선영에게 행운처럼 작용하게 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로세라는 사람이 공개가 되면 가선영과의 관계도 노출이 될 수 있고 결국 지금의 사건들과 예림이 사건이 함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선영은 미리 싹을 잘라내고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뒤로 물러섰네요. 하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영란이죠. 그래서 가선영은 전동민을 미끼로 김영란을 불러들인 것인데요. 김영란 역시 무엇에 시인 것처럼 가선영이 시킨 대로 그렇게 결정할 뻔했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어쩔 수 없이 가성호 회장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만일 거기서 김영란이 사라진다면 가성호는 정말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요. 그리고 자신 대신 가선영과 싸워주고 지금껏 힘들게 버텨주고 있던 김영란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성호는 김영란을 살려야만 했던 것이죠. 가성호가 마지막 결정을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쓰러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모든 의문이 가성호가 나타나게 되면서 모두 이해가 되었네요. 백혜지가 무창으로 급하게 내려왔던 일이나 실시간 김영란을 따라다니며 보고했던 일, 기로세로부터 김영란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쓰러졌던 일까지 모두 그 배후에 가성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가성호가 뭔가를 할 수는 없겠죠. 우선 가성호는 지금 서류상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면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신분 때문에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가선영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 밝혀지고 얼마나 파렴치한 짓이었는지 공개된 이후에야 가성호 회장이 나타나 뒷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선영의 나쁜 짓이 먼저 밝혀져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우선 가선우가 남긴 미국의 예림이 영상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기로세와 가선영과의 관계 역시 모두 밝혀져야 하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림이 사건 영상을 담은 USB는 기로세가 뭉개버렸죠. 하지만 그 원본은 지금 가선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선우가 가선영에게 보낸 메시지 창에도 그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가선우 핸드폰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네요. 변호사 이도는 가선우가 병원에서 탈출한 후부터 가선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왜냐면 가선우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해두었고 더구나 도청장치까지 심어놔서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는데요. 가선우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돈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이돈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예림이 사건 영상은 이미 이돈의 손으로 들어가 가성호 회장에게 넘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것만으로도 가선영은 이미 옴짝달싹 못하도록 범죄 입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가선우와 기롯의 사건에 누명을 쓴 전동민을 빼내오려면 그 밤에 일어난 난동의 배후가 가선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밝혀내야만 합니다. 지금 한비서는 기롯애를 무연고자를 안치하는 병원에 데려다 놓았다고 했죠. 기롯의 몸에서 어떤 신분증명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해둔 것 같은데요. 더구나 가선영은 미리 손을 썼네요. 기롯애와 가선우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검사에게 일을 맡겨놓고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11회에 보면 결국 기롯애와 가선우 사건은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가 사건을 맡게 되면서 결국 기롯애의 지문검시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검찰로 가려던 사건이 경찰로 가게 된 건 바로 이 돈이 가선우 핸드폰에서 건진 예림이 사건 영상 때문이겠네요. 가선우가 그 영상 하나로 독한 가선영을 압박할 수 있었던 건 그 영상에 가선영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거기엔 기롯애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선영은 급하게 기롯애까지 세상을 떠나게 만든 것이었고요. 기억해보면 전동민이 기롯애 집에서 가져간 엽서 한 장이 있었죠. 가선영이 김영란을 해치라면서 보낸 여자의 모습이 담긴 엽서인데요. 엽서 뒷면엔 김영란이 머물고 있는 무창 유치원 주소가 쓰여 있었죠. 가선영이 직접 썼을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한비서의 글씨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롯애에게 그걸 전달해주러 성당으로 갔던 사람은 바로 한비서였으니까요. 그 엽서에는 기롯애와 한비서 그리고 전동민의 지문이 묻어 있겠네요. 결국 기롯애에게 그걸 준 사람은 바로 가선영이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경찰은 예림이 사건 영상에 나온 기롯애와 가선영이 가선우 그리고 기롯애의 사건 범인과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고 가성호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바로 직전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간 가선영은 집에 카메라까지 모두 끄라고 하면서 가성호의 유언장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게 될 텐데요. 가성호는 백혜지가 어떤 경로로 우연히 비밀방에 들어왔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연이 다시 생길 수 없도록 빨강색 펜은 감춰두었을 텐데요. 비밀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 가선영이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가성호의 유언장은 비밀방 속에 가성호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과연 가성호 유언장엔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언장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착한 여자 부세미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